자, 이번 시간은 예약집 234페이지 제5절 소유자 정리와 등록사항 정정을 우리가 보시죠. 자, 소유자 정리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정리죠. 자, 지적 정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관계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사실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합니까? 대표적으로 지적소관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정리하게 되고요. 자, 권리관계 정리는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정리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대장이 중심이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는 게 뭐냐? 사실관계는 대표적으로 지번이 변경됐다.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이렇게 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기적탁이라는 겁니다. 등기적탁. 이번에는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다고 그래봐요. 권리관계는 소유자 변동이겠죠.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바로 등기소,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등기필통지제도, 요거는 등기적탁제도가 이완화되어 있다. 요 관계.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공통점은 항상 머릿속에 요 직권이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 자, 그렇다면 예약집 234페이지를 우리가 보죠. 자, 234페이지 신규 등록의 소유자 등록.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직접 조사 등록한다.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자 등기 간서, 증명하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 필정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정리하며 요 1번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이제 15회 때도 출제됐고 26회 때도 출제됐습니다. 이번에 다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줄쳐놓으세요. 자,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죠.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걸 불부합 통지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불부합 통지가 되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히 3번을 잘 봐요, 전문고자가. 자, 그러면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한 경우. 자, 의심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조사해 봤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역시 돌아왔으니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토지 소유자를 줄쳐놔야죠.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부탁조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문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와 일치하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쳐놓으세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래서 끝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1번, 2번, 3번 이 지문은 버릴 게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사실관계 정리,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요.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된다. 등기적탁이 되고요.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지게 된다. 등기필통지. 그러면 지적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이걸 한번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고요.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등록상 정정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습니다.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이렇게 소유자 신청이겠죠. 소유자 신청과 자, 직권 정정입니다. 올해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개정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자 신청은 대표적으로 경계입니다. 경계. 자, 면적이죠. 경계 면적. 이해관계는 있죠. 자, 경계 면적 관련돼서는 승낙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정, 청량, 성과도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좀 이따 다시 이제 정리할 거고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자,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가 있네요. 자,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 있고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겠죠. 자, 요거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뗄 수 있죠. 그래서 신청 정정도 가능하고 바로 직권 정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등기소, 자, 지적소환청이 등기소에 가서 열람할 수 있죠.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자, 요때는 소유자 신청 정정만 합니다. 왜냐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서 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직권 정정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신청이 있고 여기도 신청이 있고 여기도 신청이 있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34페이지예요. 1번의 토지 표시 등록사항의 정정 표시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은 1번의 소유자 신청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경계 면적 동그라미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 첨부.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 동그라미. 그래서 승낙서나 확정 판결서 정본 여기 이제 의미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해관계는 대응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 확정 판결이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 지상물 철거, 토지 인도 판결 이외에는 소유권 확인 판결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15회 때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적소환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요게 나올 겁니다. 그럼 지적소환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요거는 잘 우리가 정리해 줘야 돼요.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 옆에다 쓴다면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죠. 자, 두 번째는 자, 이해관계는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법정 사유화되어 있어요. 법정 사유화되어 있고요. 법정 사유 10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직권은 항상 통지가 따라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두 번째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사유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을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빠져나갑니다.
자, 토지 이동 사실이죠. 결의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래서 특히 토지 이동, 이걸 소유자 변경으로 혼치면 틀리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러면 틀려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니은의 지적 측량 성과, 성과 동그라미, 성과 다르게 정리했대. 누가 지적서 완성이. 지적등명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 없이 줄쳐놔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죠. 위치만 정정됐대. 위치 동그라미. 자, 니을의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동그라미. 잘못 입력됐대. 누가 지적서 완성이.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했대. 누가 지적서 완성이. 자, 비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잘못 환산해서 누가 지적서 완성이. 자, 시효과 관련돼서 지적등명도에 등록된 경계 동그라미 서로 접합되지 않는 토지가 발견했대. 누가 지적서 완성이. 자, 토지 합병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지적공부 직권 재산 토지 대상의 조정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합필 제한에 해당하여 등기관의 합필 등기를 각하하고 그 내용을 지적서 완성에 통지한 경우 지적서 완성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이해관계 내 분리 보호를 위해서 해당 통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지적서 완성이 착오로 잘못 합병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에 대해서 특히 잘 살려놓고요. 자, 지어의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인의 얼결서가 있대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음으로써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어 다음에 지어서를 하나 써놔요. 자,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대표적으로 직권 정정 사유라는 것. 그래서 올해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특히 잘 해놓으시고 특히 이형과 관련돼서 이형입니다. 올해 직권 정정 사유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 나오네요. 자, 등기된 토지. 그러면 토지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등기필 정보, 등기부 등 처분, 등기 간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미등기 동그라미.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가 동그라미. 그래서 미가신. 그래서 앞으로 요 2번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암기 패턴입니다. 자, 미등기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앞으로 미가신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미가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요 가로 3번이 우리가 이제 27회 때 2.5점짜리가 됐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누가 발견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지체 없이 나가야죠. 그래서 지체 없이 가로를 열었죠. 자, 지체 없이 거기 가로. 대장의 사유 안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가로. 토지 소유자의 등록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지해야 되며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게 27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알고 푸는 건 아니죠. 감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나가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은 사실이 걸려요.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그러면 사실이야. 잘못이 있음을 누가 발견했대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이제 의미. 그래서 우리가 등록상 정정과 그다음에 자,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요 요약심은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36페이지 지적 정리 후 절차죠.
자, 236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이죠. 등기 촉탁.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자,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변경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표시 자, 사실관계 변동의 원칙이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논점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대표적으로 뭐 된다, 제된다.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부와 토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게 한 제도, 거기에 대표적인 등기 촉탁 제도가 됩니다. 지적소환권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국가가 자기예요. 그러면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면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자, 사유와 관련돼서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 사유에 대해서 밑에 자, 신규 등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6번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전부 무슨 관계 변동이죠? 대표적으로 사실관계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정리 등의 통지라는 게, 지적정리의 통지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통지라는 것은 뭐냐? 통지가 원론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관념의 통지가 되고요. 통지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다.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뭐냐?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유자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신청.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지적정리 통지 대상,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겁니다. 통지 대상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 시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통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통지 시기.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필요한 경우. 자,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기간이 길게 걸리겠죠. 15일.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필요하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자, 불필요하죠. 불필요하면 7일이네요. 그럼 7일 불필요하다면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등기 촉탁 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15일이라는 거죠.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이 말은 등기 촉탁 사유가 불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7일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따로 줄쳐놓고 15일.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등기 촉탁 사유가 불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외적으로 통지받은다. 이거는 통지 간주와 관련된 거죠. 통지 간주.
안 줍니다. 자,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 일관심은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공보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자, 공고 동그라미.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할 수 없을 때 일관심은 해당 시군구 또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기한이 제한이 없어요. 게시판이 아니라 공보라는 거. 그러면 자, 지적 정리 후의 절차와 관련돼서 236페이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6페이지와 237페이지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요거는 한번 정리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5장 지적 청량이죠. 자, 지적 청량이란 여기 이제 두 필지죠. 자, 여기 이제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게 대표적인 지적 정량이고, 자,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지적 정량의 대상 잡아놔야 됩니다. 지적 정량의 대상 반드시 출제된다고 그래서요. 별표가 5개가 됐었죠. 요거는 13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적 정량의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가 있어요.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요거는 또 별표가 5개가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가 있어요.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자, 요것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은 출제 경향은 약간 떨어집니다. 지적 기준점.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지적 기준점. 특히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 정량의 대상. 자, 요약집 238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우리가 13개로서 복구 정량이죠. 자,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 정량. 자, 분할 들어갔다, 분할 정량. 말소가 들어갔다, 말소 정량. 자, 축척 변경이 들어갔어요. 축척 변경 정량. 도시개발 사업 들어갔다, 7번. 저 어디에 지적 확정 정량. 특히 조심하고요. 자, 정정이 들어갔다, 등록상 정정 정량. 자,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다. 지적 재조사 정량. 특히 9번과 관련돼서 특히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정량이고요. 자, 지적 기준 들어갔다. 기초 정량. 자, 경계 들어갔다. 봉헌 들어갔다. 경계 봉헌 정량. 현황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적 현황 정량. 자, 지적 정량 성과를 검사하는 검사 정량이 있어요. 특히 이제 11번하고 12번 묶어야죠. 자, 11번과 12번은 대표적으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기 패턴, 현경이는 이쁘다. 그래서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마다 통과. 그래서 현경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 정량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토지합병. 자, 변개 복원 정량 방법은 대표적으로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에요. 그럼 발자취를 쫓는 정량은 정량 당시 방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 복원 정량 첫째, 등록 당시 정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정량 당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며 비록 당시 자, 등록 당시 정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 복원 정량함에 있어서 등록 당시 정량 방법에 해야 되며 줄천하여 보다 정밀한 청량 방법이 있다고 하여 그 방법에서 청량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면 경계복원 청량은 종전의 청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준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 자꾸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자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 툭툭툭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의 방법과 구분이 나와요. 지적 측량은 대표적으로 방법, 여기 이제 방법이 있네요. 자, 방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측량 도구예요. 평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판 측량이 있고, 자, 전자 평판 측량이 있고요. 자, 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경의 측량. 자, 전파를 씁니다. 그래서 전파기 측량, 대표로 강파기 측량이 있고요. 전파기, 강파기.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측량 방법에 따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평판 측량, 전자 평판, 경이, 전파, 강파, 사진, 이성 측량이 있는데 특히 요 전자 평판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 도입,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한 게 뭐냐? 그러면 전자평판 측량이다. 요 경의 측량 방법과 관련돼서 경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연결되고, 좌표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기억을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익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경이다.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한번 해두는 것도 좋아요. 자, 지적 측량이 이제 구분입니다. 자,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그래서 자, 세부 측량과 대표적으로 기초 측량이 있어요. 자, 세기 그래서 그러면 자, 기초 측량이란 그럼 뭐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 측량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 측량의 대상이 12개, 기초 측량 1개, 그래서 합쳐서 13개가 되겠죠. 그럼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자, 기초 측량과 관련돼서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 줄쳐놓고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건 측량 이게 대표적인 기초 측량이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기초 측량의 순서, 계획 수립, 준비, 현지 합사, 선점 조표, 관점 및 계산, 성과표 작성. 기초 측량 관련돼서 절차와 관련돼서는 4번은 한 두세 번 출제됐으니까 눈으로 좀 익혀두면 됩니다. 자, 세부 측량은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필지의 대상으로 측량하여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게 대표적인 세부 측량으로서 지적 측량을 제외한 모든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바로 세부 측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21세기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 정도. 자, 지적 기준점입니다. 자, 지적 기준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 그래서 특징은 기초 측량. 자, 조금 전에 했던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바로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걸 대표적으로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시하고 지가 관리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적 기준점이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거기 줄쳐놓고요. 자,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 이게 대표적으로 지적 기준점으로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 및 관리, 그건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 그래서 열람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찾았죠. 그거는
2, 3,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고 특히 2번을 보시죠. 자, 지적삼각점의 성과는 지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및 지적도건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래서 요 2번 하나만 딱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기출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자, 요약집 24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자, 1번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일단 절차나요. 자, 검사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청량 절차 놓고요. 제외 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바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어요? 바로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지적 재조사 청량은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의뢰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할 게 하나 있네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와 관련돼서 자, 지적 청량업자라는 게 있죠. 지적 청량업자와 자, 국토정보공사점. 자, 거기 지적 청량 수행자 밑에 대한지적공사라고 있는데 대한지적공사 요걸 공사를 대한지적공사를 요걸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 청량 수행자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청량은 누구한테 의뢰한다?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하고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준비 및 청량 실시 여기에 대해서 자, 수행계획서 1번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지적 청량 수행계획서 의뢰를 받은 지적 청량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줄쳐놓고요. 다음 날까지 지적 청량 수행계획서를 누구한테? 바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적삼각 청량성과비 경위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수행계획서는 자, 시도지사 거기 점 찍고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왜? 면적 규모 이상은 자, 시도지사 검사하죠.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시도지사 점 찍고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언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걸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나온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청량성과의 검사 및 청량성과도를 발급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을 하였으면 지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량성과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지적청량 수행자는 대부분의 지적청량을 할 때 청량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자, 지적삼각 청량성 경위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산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자, 시도지사 여기가 이제 개정이 됐죠. 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착상을 딱 해놔요. 아주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전 청량성과와 경위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는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면적 규모 미만은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검사 청량을 합니다.
자,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검사한다? 바로 시도지사나 대도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한다라는 거. 이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삼각정량성과 및 지적학정, 자, 지적삼각정량성과 및 경의 정량 방법에 의한 지적학정 정량성과의 경우는 면적 규모 미만과 이상을 나눠봐야 돼요.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검사를 해야 된다. 특히 자, 요약집 242페이지, 242페이지 거기 가로 2번에 면적 규모 미만과 면적 규모 이상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개정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가로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옆에다 딱 정리해 두십시오. 자, 3번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경계보건 정량, 지적 현황 정량에서 현 동그라미, 그러면 현경위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현경, 이쁘다, 검사 정량 통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 가로 3번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 주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정량성과를 검토하여 정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누구? 지적정량성과도를 누구에게 발급해요? 지적정량수행자에 일단 발급하고 지적정량수행자는 정량 어린이에게 정량성과도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일단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량수행자한테 발급하고 지적정량수행자는 어린이에게 지적정량 어린이에게 발급, 지체 없이 발급하는 이 관계를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가로 5번은 지적정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정량 성과를 정량 어린이에게 정량 성과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는 지적정량 성과들을 정량에게 발급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없다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3번 특히 잘 잡아야 되고 특히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시도의사에게 검사를 하여야 되고 요걸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 개정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면적 규모 미만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이상은 지도지사, 대도시시장을 한다라는 거. 그걸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42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네. 자,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청량 기간은 그러면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자, 합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합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요.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해서 아주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두 군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꿔놔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242페이지 가로 2번 면적규모 미만 지적소관청이 면적규모 이상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를 한다라는 것. 특히 가로 2번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시도에 자, 시도에 지방지적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죠.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을 두죠. 여기는 지방지적위원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적부 대표적으로 심사만 할 수 있죠. 적부 심사만. 이거는 이제 적부 재심사 등이죠. 재심사 등이고요. 등. 자, 그러면 심사하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항상 이런 관계를 짜져놔야 돼요. 자, 적부 재심사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적청량의 청구인은 대표적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있죠. 그러면 자, 시도지사를 거쳐 자, 26회 때 출제된 거죠. 거쳐 자, 지방지적위원회 해반다. 자, 며칠 여기는 대표적으로 30일에 붙여줘요. 그래서 해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심의얼결. 자, 심의얼결 60일이죠. 60일. 자, 연장은 30일이 연장을 할 수 있고요. 30일 연장. 자, 결정이 됐으면 지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송부. 송부를 받았으면 청구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 자, 그래서 7일 이내에 통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불만이 없으면 이제 시도지사에서 지적소관청으로 봐줄 거고,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가 될 거고요. 자, 청구인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제 90일에 재심사를 청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적부 재심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외워보죠. 거쳐.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하고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 이제 7일에 통지해주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자, 지적소관청에게 내보내주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권정정 사유가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243페이지 한번 보죠. 제5절. 자,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 심사가 있어요. 지적위원회 종류,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얼결,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출전하여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 미음, 요거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자, 우리 27회 때 중앙지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를 했죠. 자, 기억.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돼. 그러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돼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 기간이 임기야. 그래서 리얼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제동그라미 임원의 임기는 그래서 2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지적인의 회의와 관련돼서 특히 2번하고 3번은 잘 잡아놔야죠. 동그라미 2번, 마지막 2번과 3번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시 장소 및 심의한 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요게 7일로 얹혀서 27회 때 2.5점짜리가 됐고요. 서면으로 통지한다.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표적인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244페이지와 245페이지. 그러면 우리 지적청량 적부 심사와 재심사 절차를 이렇게 한번 245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1번 봅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지방지적인의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바로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거기 이번에 이제 해부 30일 자 3번에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이 되고요. 자, 의결서 송부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자,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 통지는 7일에 통지해 주겠죠. 그러면 가로 3번의 재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자, 의결서를 받은 날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진흥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와 관련돼서는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부심사, 시도지사를 거쳐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집시 없이 7일 정지, 재심사 청구 90일.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면 되고요. 자, 245페이지 가로 5번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권 정정 사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요약집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수정해 줄 거 수정해 줬고요. 거기 측면에서 계속 암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충분히 우리 12문제 중에 11, 12개는 맞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부로 이제 지적의 어떤 요약 부분이 끝났네요. 하여튼 우리가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두강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두강 듣다 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요약 강의와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등기법과 관련돼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자고요. 시험 본 날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